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반가워 설렘 11화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에 좀 빠져있느라고 쇼트트랙이나 뭐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이런 거에 빠져있느라고 솔직히 반가워 설렘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당연히 올림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 리뷰 때 걱정했던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반가워 설렘이 상승세를 타다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꺾였어요. 그래서 흥이 안 나는 거예요. 흥이 안 나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평으로 제가 왜 엉망이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결승 진출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결승 진출자 선정 방식을 결승 진출 선정을 하는 당일날 그 자리에서 알려주고 바로 뽑는 게, 이게 경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다음번에 결승 진출자를 뽑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겠습니다를 미리 공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참가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시청자나 투표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무례하다. 시청자한테 뿐만이 아니라 참가자한테도 되게 무례하다고 봅니다. 무례한 진행 방식이라고 봐요. MBC 제작진이 경우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경우에 어긋난다. 결국은 제가 마지막 때 봤던 이제 김인혜가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지금 투표를 해도 김인혜가 떨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저는 안 떨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 반영. 그래서 선정 방식과 선정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인 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 총평과 강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대 3주, 적게는 2주 동안에 휴지기를 가졌는데 편집을 안 고쳤더라고요. 여전히 화질이 안 좋고, 여전히 마젠타가 많이 껴있고. 편집자라면 그 휴지기 동안 2, 3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화질로 편집할 수 있는 시간, 색 보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정말 무성의하다. 이런 태도로 프로그램을 하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저는 그렇게 간주해요. 무례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충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나미하고 김현이 대결을 했죠. 미나미가 승리를 했는데, 일단 제작진이 곡 선정을 줄 때 좀 잘 줬으면 좋겠어요. 하바나를 줬죠. 저는 그 노래 딱 보는 순간 그냥 이가은 허윤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가은 허윤진이. 실제로 반가워 설렘 처음에 입학시험 할 때 어떤 친구들이 프로듀스 101에 김세정, 김나영, 강민아가 했던 노래를 그대로 들고 나와서 입학시험을 치르더라고요. 이거
비교됩니다. 비교가 되고 결국은 본인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먼저 했던 친구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김세정, 강민아, 김나영은 그 당시 뭐 전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잘하던 친구였는데 정말 미스다. 아마 참가하는 친구들도 그 기존 자료들을 보고 아 우리도 이거 해볼까 라고 해서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같이 다 본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왜 또 하지? 그때 했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바나를 딱 들고 나오면 이관하고 허현진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보다 더 멋지게 잘 나와야 되는데 물론 김현희하고 미나미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 잘했다고 봐요. 하지만 이가은 허윤진한테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비교했을 때 열이 경쟁 열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딱 감안하고 선곡을 줬어야 되는데 제작진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그 김유연하고 이지우의 대결을 보면서 이제 김유연을 보면 이제 오늘이 11화잖아요. 다음 주가 12화 마지막 회입니다. 생방송 마지막 회인데 아직까지도 춤을 못 추고 박자를 못 맞추고 노래도 별로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근데 데뷔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제가 계속 김유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매력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결국은 능력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려야죠. 11화인데 게다가 등교전 망설임 기간까지 합치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 정도면은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김소혜도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아무리 같은 라인에 놓은다고 쳐도 김소혜는 처음에는 지적받았지만 보름달 선미의 보름달 출 때부터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쟤는 아직도 틀리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 이후부터는. 근데 김유연은 아직도 틀리고 있죠. 결국은 능력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쪽이라도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런데도 뽑히고 있다. 사람들 이제 제가 계속 그 시청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겁니다. 중후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후 정치.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에 의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투표는 참고로 하고 그 아이돌을 뽑는 전문가를 불러와서 7명을 선발하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우리는 투표를 공정하게 뽑았어. 그래서 우린 책임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제가 걸스플래닛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걸스플래닛 최종 뽑힌 9인을 저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결국은 7명도 지금 시청자 투표로만 뽑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별로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늘 김인혜 떨어지는 거 보고 김인혜는 그냥 대표성입니다. 결국은 그 결승 진출 선정자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죠. 김선유, 김리원, 이영채. 이영채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린 친구 맞고
이 반가워 설렘 저도 순위를 봤는데 김유현이 1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선유가 1등으로 돌아섰더라고요. 키즈돌인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인가 키즈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박보은하고 윤승주 하는 거 보면서 무슨 하계회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계회 애들한테 그냥 애들한테 짧은 치마 입혀놓고 그냥 하계회 하는 줄 알았어요. 위키드에 나가도 모자랄 위키드에 나가면 딱일 것 같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는 옷 입었다. 제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라는 노래가 올린다고 노래를 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완전 자유 경쟁 시장에 나와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눈요깃감으로 전락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 뽑히는 건 더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데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 올림픽 때 러시아의 발리에바 사건이 있었죠. 물론 궁극적인 문제는 도핑이었지만 결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그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러시아 코치진들한테로부터. 발리에바가 06년생입니다. 2006년생이에요. 근데 김선유가 2008년생입니다. 2008년생이에요. 언니예요, 언니 발리에바가. 근데 김선유가 1등하고 있죠, 지금. 결국은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친구들이 어른들의 세계에 나와서 이렇게 눈요깃감으로 전락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것도 짧은 치마를 입고 메이크업도 어린 아이들이 소화해서는 안 되는 메이크업을 하고 그 피부에 제가 화장이 되게 피부에 안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화장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의 어린 피부에 그렇게 화장을 그 방송용 화장을 하는 게 되게 피부에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자체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반가워 설렘의 한동철 PD의 과거 발언을 좀 돌아보면 남자들의 건전한 야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표현 방식은 잘못됐지만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발언의 취지 자체에는 되게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공감이 됩니다. 표현 언어 선택은 잘못되었을지라도 결국은 전 연령대층 저 같은 아저씨가 이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08년생이 07년생이 08년생들이 이런 어린 친구들 윤승주는 10년생이죠. 초등학생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짧은 옷을 입고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방송용 메이크업을 하고 눈요깃거리로 전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폭력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른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뭐 지금 14살 15살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분명히 다 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이 때 그게 아니죠. 그 지나고 보면 결국은 그 나이 때에 누려야 할 또래 친구들과의 교감, 사회적 경험 이런 것들이 배제된 채 20대랑 어울리는 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20대랑 경쟁하잖아요. 김유현, 이미 이런 친구들이랑 그거 자체도 이미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MBC 제작진이 어른으로서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들, 의사결정,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을 경쟁에 투입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발리에바보다 어린 친구들입니다. 발리에바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결국은 어른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남자들의 건전한 야동, 결국 이런 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태에 이 친구들이 과연 대비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반대예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뭐 어차피 지금 오늘 그 선정된 거 보고, 그 결승 진출 선정자 방식, 그리고 선정된 거 보고 어차피 다음 주 파이널 무대를 마지막으로, 생방송 무대 마지막으로 손절할 겁니다. 손절할 거예요. 별로 응원하고 싶지 않고 이미 흥미도 떨어졌어요. 흥미도 떨어졌고, 키즈돌이다. 키즈돌이의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승 진출자 중에 1학년 2명이에요. 김선유하고 박보은. 이 2명은 합격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기존의 원칙이 있었죠. 1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2명, 4학년 2명. 이렇게 뽑기로 분명히 했습니다. MBC 제작진분들. 여기서 만약에 룰을 또 깨고 14명 중에서 임의로 투표 1, 2, 3, 4, 5, 6, 7을 뽑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학년 2명은 이미 합격한 겁니다. 박보은하고 김선유는 합격한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거고, 일단 룰대로 하자면 합격한 거예요. 아마 룰을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룰을 바꾼 것 같은데, 그냥 무작위로 읽으면 선전할 것 같은데, 비겁하다고 봅니다. MBC 제작진분들 비겁하다고 봐요. 예전에 보너스 트랙님인가요? 그분이 했던 거죠.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본인들의 무책임함과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한, 솔직히 17살, 18살도 너무 어린데 같이 경쟁하는 친구가 14살, 15살이다 보니까 오히려 18살, 19살들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8살, 17살도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리다고요. 그러니까 본인, 그 MBC 제작진분들이 얼마나 더 어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남자들의 건전한 야동물로 만들 겁니까? 네? 룰도 계속 깨가면서. 당신들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MBC 제작진분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번에 반가워 설렘을 계속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에.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기획사에 에이스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걸스 플래닛 때부터 좀 느꼈는데, 기획사에서 에이스로 활약할 사람들은 프로듀스 48때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걸스 플래닛 때부터는 이제 기획사 제도가 사라지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기획사에서 에이스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내보내는 것을 막고 있고, 기획사에서 이제 에이스로 선정되지 못하는 친구들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본인이 스타가 돼보려고 이런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곧 JYP의 엠믹스도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죠. 엠믹스를 과연 반가워 설렘 키즈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에 생방송을 보긴 볼 거지만 저는 응원하지 않겠습니다. 응원하지 않겠어요. 이 지금 14명 중에 어떤 7명의 조합에 대도 응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